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스페인으로 갔었죠. 네, 그 기내 기자회견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기내 기자회견 이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맥주들도 좀 마시고 뭐 하셨습니까? 장기간 비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유럽컵 있잖아요. 나 축구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상당히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처음 가서 해외 정상들 만나는데 맥주 마시고 축구 보고 이래가지고 가서 협상이 되겠냐. 이제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기내 설명에는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 기본적으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영상에서 밝혔지만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기자회견이지만 이게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하는 이슈만이 아니라 국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특검과 관련돼 있는 것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질문까지도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상례적인 기자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너무나 그 윤석열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컸다.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동안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뭐 10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가지고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기자들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뭐 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물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했다고는 하지만 축구 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톤앤 매너에 맞지 않는 이 자리의 무게감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기자들한테 스페인 와인 좀 마셨냐라고 하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해서 전 처음 알았었거든요. 스페인 와인이 가성비가 뭐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술 이야기가 갈 때는 맥주 이야기, 뭐 네.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겠죠. 뭐 기내를 길게 타니까 와인. 맥주를 먹었냐라는 식 이야기였는데 네. 또 돌아오는 길에는 스페인 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그 2년 반이 너무나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네. 첫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마셔본 와인 중에 마크롱이 준 프랑스 와인이 제일 맛있더라.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마크롱 병마개를 선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마크롱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이 준 선물 받은 그 와인이 정말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내가 그걸 먹었다라고 자랑을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술 아니면 네. 대화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던 이야기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한 단면을 굉장히 잘 네. 보여줬다. 네.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끔찍한 게 어디 갔다가 그 MBC 기자 안 태우고 순방을 갔는데 그때 아마 캄보디아였었나요? 캄보디아였나요? 어디 그 동남아 지역이었던 그런 것 것으로 기억을 같아요. 하는데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정상들은 전부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하는데 윤석열은 자기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 두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뭐 대화를 나눴다. 1시간 동안이나. 아세안 플러스 3이어서요. G20 발리 맞아요. 정상회의 가던 길이었습니다. 발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MBC하고 한결의 경향, 기자들은 연대하는 의미로 같이 안 타버리고 따로 엄청 고생했죠 그때 기자들. 그때 아마도 이제 고생했다는 후일담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1호기를 타야겠다. 전용기 타야겠다 이런 결심. 왜냐면은 시간을 못 맞춰요. 국가가 이제 이동거리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비행기로 이동하면 일사천리로 그렇죠. 되지만 어느 나라 갔다 어느 나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연착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그 후배가 굉장히 고생한 후일담을 털어놨던 기억이 나고 일단 기자님 인터뷰 오시네요. 그리고 사실 돈을 다 내거든요. 기자들이 다 내죠. 심지어 비쌉니다. 엄청 이게 비싸죠. 굉장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6월 4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오늘이 18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언론관을 보여준 2주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티타임도 했습니다. 맞아요. 티타임 자리에서도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정말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고 그 이튿날에도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 그 과제들에 대한 경청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로 이재명 시대에는 조금 더 다른 격조 있는 소통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G7 정상회의차 출국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 2시간 만에 그것도 정식으로 보통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만
잡고 네. 형식을 안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브리핑 대까지 세우고 정식의 그런 기자 문답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본인이 역으로 또 MBC 기자까지 과거에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했던 배려하는 질문도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정말로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줬고 현지에서도 다양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차분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오늘 아침 뭐 경향인가 한겨레 신문인가 보니까 그 기내에서 브리핑 하는데 저요저요 하고 기자들이 손을 막 여러 기자들이 이제 손을 들고 네. 있는 이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격의 없이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한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입처에 폐단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실시간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기자들이 이제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때는 입 열면 맨날 술 얘기하고 이러니까 한 줄도 쓸 게 없는 그 기자들 말대로 얘기가 안 되는 기사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맨 그런 것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는 정책 기사를 쓸 수 있겠구나 앞으로 네. 기자들이 그렇죠. 예, 네. 정책 보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는 보도가 가능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괜히 놀란 게 네. 실시간으로 그 국내 상황들을 보고받고 있구나 느꼈던 게 질문이 예. 뭐가 나왔냐면은 사실은 특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의 특검이 세워지다 보니까 예.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네. 기자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 임명령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명 경위라든가 그 배경 설명을 함으로써 여하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일을 잘할 사람으로 선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안심이 되는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네.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네. 그 굉장히 세밀한 태도를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을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네.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인사 검증이 계속 음. 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심하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뭐 본인이 잘 알아서 그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한 답변도 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조은석 특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그때 봤다. 그 네. 공안 검사로 본 적이 한 번은 있는데 네.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이제 털어놓으니까 기자들이 진짜 가감 없이 다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투명한 좀 관계가 형성이 그럼요. 되어야 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까 예. 사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이게 사실은 소통의 정상이에요, 모습이신 정상. 거고요. 예. 예, 이제 말씀대로 진짜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예. 차원에서 사실 이게 과도한 환호를 할 것도 없는 게 정말 네. 당연한 장면들에 대한 일상의 회복에 사람들이 안도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한미의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떨어진 폭탄인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급기거로 만나지 못했었지만 관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이 메시지가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을 본인이 가기 직전에 경제 5단체장 그리고 6단체장과 만나가지고는 들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엄청난 성과가 나진 않더라도 국정이 좀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스란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이런 게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출입 기자도 좀 그 개방형으로 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신원 조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턱을 좀 낮춰서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고 질문할 권리를 네. 좀 주면 좋겠다. 네, 취재 편의점도 좀 출입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마 같습니다. 지금은 네. 용산 기자실이 너무 협소해서 예. 여러 매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청와대로 옮기고 나면 그때 아마도 이제 춘추관을 개비해서 여러 매체들이 뭐 동시에 취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취재해서 다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예, 관계가 그럼요. 좀 형성이 돼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제일 못 따라가는 것이 폐쇄적인 기자당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회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투명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